주관을 해? 신이 주관하는 거예요. 신이 간으로 싹 들어가면 욕심, 비장으로 가면 생각, 신장으로 들어가면 공포, 요게 작동하는 거예요. 요게 순간순간 의식으로, 요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걸 총관장하는 건 심포입니다. 그 물질적인 건 삼초가 하는 거. 네? 삼초. 심포. 심포를 잘 써야 돼, 심포를. 거기서 다 병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포 3초만 오늘 잘 아셔도 돼. 네. 심포 3초만.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아, 이게 침이 참 재밌는 건데. 재밌네요. 재밌다니까. 네, 나만 재밌나? 아니에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딴 분들은 뭐 상관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셔서, 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네?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한번 침 좀 배워볼까? 속도 울렁울렁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진 않는구나. 저의 강의 부족한 거예요. 제 실력이 좀 부족한 거야. 수태음 폐경 이러는데, 이게 경락의 이름입니다. 경락. 도대체 경락 마사지. 피부가 아주 좋으신데, 보니까 막 피부가 빛나잖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경락 마사지 이런 거 보셨죠? 그 경락이, 이 여기 경혈도 저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걸 경이라고 그래. 위에서 아래로 기운이 흘러나가는 걸 경. 이 경락,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려갔는데, 경과 경을 이어주는 걸 낙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락 이렇게 되는 거야. 기의 통로 경락, 이게 경락인데 12장부에는 이게 폐라는 경락은 손에 있어서 수태음 폐경, 또 방광은 족, 태양, 방광경,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방광이라는 것이고, 방광의 성질은 태양이다. 경락. 그래서 요거 방광, 요거는 오행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육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락이 6개거든. 손의 음경의 3개, 양 부분의 3개, 그러면 6개. 또 다리의 부분으로 가는 거 3개, 양 부분으로 가는 거 3개에서 6개 수족으로 해서 12개인데, 요 태양, 양명, 태음, 요게 중요하거든. 이게 잘 모르겠거든. 요 태양, 양명, 이것을 육기라고 하는데, 이 고유명사는 이 경락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뭐냐?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한수, 이렇게. 태는 태음 습토, 수양명 대장경, 대장은 수양명, 대장경은 양명이라는 말 속에 양명 조금, 이 조금이라는 것은 건조하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오행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양명은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 이 육경에 양명조금, 태음수토, 요거까지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뭘 모르냐? 진단이 어렵다고 그랬죠? 지금 다 침공부해 보시면 진단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폐 첫 번째, 수, 태음, 습, 토, 폐 이렇게 하면, 자, 태음, 습토, 요거는 범기입니다. 범기. 요거는 표기입니다. 표. 겉에 드러난 기운. 그러면 태음, 습토에 중기가 있습니다. 중기. 중기는 조예요. 병증이 나타나면 폐에
병이 어떤 병증이 나타나면 습도 음이고 태음도 음이기 때문에 증상은 음인 본기를 따라서 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폐는 요걸 아셔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모르더라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책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제가 혹시 한두 분 침을 공부하신 분이 올까 싶어서 나머지는 기초고 거기 마지막 한 장에 그걸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아마 참고가 잘 되고 동원 선생님 거 보면 그거 뭐 잘 나와 있고 네. 제가 여기 개합주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건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이 요 오행장부와 여기 장부 안에 붙어있는 경락 이름들의 고유명사인 육경 태음, 태양, 아까 양명, 소양 요것을 잘 아셔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표기 태음의 본기 무슨 말이냐 이 본의 습이라는 이 성질이 태음이라는 이 표기로 드러난 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사암침법이라는 것을 갖고 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저의 본이 사암침이라는 걸 갖고 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본기가 습이라는 것이 태음이라는 양상을 갖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이 폐는 그러니까 폐는 우리 폐 안에는 어때요? 물방울이 꽉 차 있죠? 폐는 습하단 말이에요. 습한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조해지는 거지만 병이 어떤 병이 잘 들어요? 한 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감기, 음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발생할 때는 습증으로 음증으로 많이 나타난다. 감기 한증으로 콧물이 나오고 폐가 차고 감기 잘 걸리잖아요. 치료는 요 건조한 조기로 대장으로 하는 거지. 또 병증도 조증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표본 중기로서 진단을 저거 어디에 잘 나와 있냐? 지진여대론에 잘 나와 있다. 황제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침책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와 있어요. 저기까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은. 그래도 오시면 침 공부 많이 오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사암침을 쓰면서 그러면 이렇게 경락에 있는 오행열을 많이 쓰는데 사암침을 쓰는 이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암침을 어떻게 쓰느냐? 수, 태음, 폐경 이렇게 하면 진단은 태양 오행과 육경으로 다 진단을 합니다. 폐가 태음경이니까 원래는 습이 주관하지만 건조한 것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침을 놓을 때는 태음, 습, 토 이렇게 육경으로 토라고 하지만 침을 놓을 때는 사암침을 운용을 할 때는 오장이 기준이 됩니다. 금입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다 그러면 토생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 침을 놓을 때만큼은 기준을 침을 놓을 때의 기준은 장부를 기준해서 씁니다.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책에 보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암침은 특징이 아까 억기관 억기관이 특징이라는 거. 허증에 보하고 실증에 사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관을 쓰는데 관이 이게 무슨 말이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이 화를 낳고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이렇게 그거는 오행의 생하는 모양이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화가 금을 극하고 화가 쇠를 녹이고 쇠가 나무를 자르고 나무가 토를 극하고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상극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낳는 거는 자고 나를 낳게 하는 건 뭐고 내가 가서 극하는 것과 나를 극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극하는 걸 요걸 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기문둔갑에서는 관이라고 그래요. 또 명리에서도 상관살이라고 그러죠. 나를 치는 건 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관이 어디? 세무서가 관이야. 나를 치는 거. 그래서
여자 사주의 관을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 사주의 여자는 재물하고 똑같이 보지만 목국도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재물이다. 그래서 여자도 쟁취해야 되고 재물도 쟁취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서 극하는 걸 재라고 하고 나를 극하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러니까 이게 폐가 이게 관이다. 지금 폐를 이게 허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관인. 이게 폐니까. 폐를 극하는 게 누구예요? 심장. 심장을 극하면 폐가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폐가 안 좋아졌다. 그럼 왜 그래? 심화가 신경 써서 여기에 폐는 축축한 습한 상태여야 되는데 심화가 이 화가 폐로 가서 이 라디에이터에 물이 말아서 자동차가 그냥 딱 서버리는 것 같은 거죠. 심화로 인해서 폐의 습이 다 말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폐를 극하는 관 역할하는 심을 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사암침의 핵심입니다. 사암침 이전엔 이 관법을 쓰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싫으면 자식을 사하라 요것만 있었지. 사암침에서 나를 치는 것을 사하는 것을 요게 사암도인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걸 수천 년 역사, 의학 역사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60혈을 정형화해서 공식화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어느 장부가 실하고 어느 장부가 허하고 이것이 잘 안 돼, 진단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육경, 태음수토, 태양한수 이거에 오장육부, 오행과 육기, 오행과 육경을 잘 배합을 해서 진단을 하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요 태양, 여기 태음폐가 태음수토인데 태음의 본기는 습이고 요거는 표기고 요 표기의 태음의 중기는 조 요걸로서 표리 관계를 조절을 해야 치료가 잘 된다는 거. 오장육부는 당연히 공부를 하면 잘 알고 경락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 침 공부하고 강의해보고 하니까 표본 중기하고 개합초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놓으면 낫긴 하는데 왜 낫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충 놔도 잘 나아요. 왜? 침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모르고 나도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정밀하게 아시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럼 다음에 이제 침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뭐 더 해도 뭐 이거 잘 모르고 졸립니다. 더 나가면 아직까지는 안 졸으니까 다행히. 궁금한 거. 치매 깊이는 어떻게 해야? 그렇죠. 치매 깊이는 이제 경전에는 여름에는 양기가 밖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얕게 찌르고 겨울에는 기운이 깊이 돼야 좀 깊이 찌르고 살이 많은 곳에는 조금 깊이 찌르고 살이 없는 곳에는 좀 얕게 찌르고 침 찌를 때 세 개 층으로 나눕니다. 천, 인, 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찌를지. 그렇지만 무조건 깊이 찌른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기를 우리가 기공을 하셔서 기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의 에너지의 파워가 강하면 깊이 안 찌르고도 깊이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신경의 자극은 여기 세포들이 겉쪽에 많이 있어서 사실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여기는 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락이라는 것이 경락 그러니까 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딱 잘랐을 때 단면으로 이렇게 이걸 딱 자르면 여기는 태음 여기는 태양 여기는 요 중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태음이고 여기가 양릉이고 선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면 개념으로 하시라는 거.
여기가 여기 잘랐을 때 태음, 양명. 여기는 소음, 태양. 그 다음에 고름, 소양. 이렇게 면적 개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에 가는 선이 아니고 면적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폐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난다든지 스템 폐경이 이렇게 가면 이 폐경을 놓아야 되는데 이만큼 중간에 가서 놓는다든지 하면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깊이는 그 사람의 나이, 체격, 병의 상태, 절기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대추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뼈 아닙니까? 대치열은 이렇게 일곱 번째 경추가 7개죠. 모든 포유류는 목표가 7개니까 제일 첫 번째 형추. 머리를 탁 숙였을 때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목표가 7번째인데 그 사이다 놓습니다. 깊이 찌르면 한치, 약 3.3cm 이상도 들어가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적당히 한 1, 2cm 들어가도 효과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양경이 거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추, 응? 큰 대들보다. 왜냐면 이 대추열은 이게 머리는 하늘이거든요. 여기 땅이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많은 사람은 여기 살이 이렇게 막 차오르기도 하죠. 이게 잘 안 났는데 한치 정도까지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척수에 닿으면 좀 안 좋습니다. 잘 최소한 그러면 어느 정도 찌르면 돼. 침이 딱 나와서 쓰러지면 좀 안 됩니다. 최소한 침은 서 있을 정도. 많이 안 들어가도 돼. 최소한 침이 서 있게는 해야 된다는 걸. 자빠지지 않을 정도만 찌르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최소한. 또, 고맙습니다. 또 다른 건 궁금하신 거. 그 사암침에 궁금했던 딱 하시다가 조금 제일 예전에 사암침 공부 어디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사암침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 꼭 침을 놔야 되는 분이 안 그러면 이렇게 손을 맞췄으면 그렇죠. 침을 안 놔도 됩니다. 뾰족한 걸로 자극을 줘도 되고 공력이 높으면 그냥 의념으로 또 안 되면 여기다 글씨 써갖고 그냥 딱 아니면 붓글씨를 종이에 써서 이렇게 불태워서 딱 주문해와서 딱 맞게. 실제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아프면 쫙 비용증 적고 연원을 딱 놔줬고 혈자리 대장해야 돼서 삼리곡질 쫙 해서 주문 쫙 해서 주문 딱 걸어서 그냥 불태워서 샥 하면 같이 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에 얼마 나왔죠? 뭐 이렇게 인형 당신이 인형 만들어서 막 잔뜩 꽂아서 운영에다 아바타 치료해도 뭐 몇백만 원씩 받고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그것도 가능해. 내 눈을 봐. 딱. 나는 거. 그 기공 오신 분들 다 이해하시잖아. 허경영이처럼. 내 눈 딱 나왔어, 이렇게. 좀 우스운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목사님이 안수하듯이. 자, 물러가라! 해서 나왔다. 최고예요. 경환권을 벗다. 나왔다. 이게 최고. 그게 안 되니까 침을 넣는 거지. 그리고 침 이전에 우리 이제 기공 다 공력이 높으신 분이니까 딱 만지고 그냥 기 한 번 넣으면 기를 조절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공력이 문제지. 그 마사지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죠. 작은 면법이니까. 네. 작은 면법이 좋습니다. 열적 환경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혈이 안 떨어진다. 12경락의 수혈을 다 뽑습니다. 이 천부혈, 화혈을 몸이 냉하다. 신장 정격이나 생리적인 거는 신장을 뜨겁게 하는 화를 보하고 신장 화혈을 모든 화혈을 보하면 뜨거워지고 그렇지만 뜨거운 그 한계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네, 내가 그거 왜냐면 옛날에 국내에서 중풍 그게 중장이죠. 중부는 좀 나은데 중장은 못 일어나거든요. 딱 갔는데 한쪽 마비돼서 누워 있는데 딱 팔 만지는데 얼음장 같은 거예요. 싸한 얼음장 같아요. 다리도 그렇고. 처음에 딱 가서 지금 딱 팔 만졌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는 어떤 침으로 나도 이거 안 뜨거워질 것 같아. 그리고 뜸을 아무리 크게 떠도
이게 뜨거워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 큰 산 같은. 야, 이거는 아무리 침을 놓고 뜸을 놔도 안 나을 것 같아. 왜냐면 피가 안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여기 마비돼서 이게 싸늘해 얼음덩어리처럼 이걸 어떻게 데피겠어. 근데 상한농 공부하는데 우리 상한농 사부님이 아무리 겉에서 뜸을 아무리 크게 떠서 이게 오장육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여기 뜨거워질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 여기 방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 방이 겨울에 차요. 응? 찬데 여기만 따뜻하게 보일러를 넣어서 뜨겁게 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다 뜨겁게 하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 방은 뜨겁게 할 수 있어. 단전에 뜸을 떠서 요 부위에는 따뜻할 수 있는데 이 기운으로 이 완전히 마비된 여기까지 뜨겁게 한다는 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데핀다. 그런데 사부님이 부자를 딱 써서 그럴 때는 부자를 모아서 오장육부를 다 데펴야 된다. 이 건물 전체를 다 돌려줘야 이 방은 자연히 여기 보일러를 안 넣어도 뜨거운 거지. 제가 그때 그 약의 그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그게 마비됐을 때 우리 선생님 정도만 해도 뜸을 뜨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웅할 때는 이게 그래서 그 침도 제가 지금 물어보신 의도를 알아요. 그래도 그 열증은 좀 쉬워. 막 팔사팔풍하고 막 사열하면 열이 뚝 떨어지거든 순식간에. 근데 이거 뜨겁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화열을 다 보하는 거죠. 간보 그리고 3초를 잘 써야 되는 거지. 이 3초는 어떠냐면은 이게 아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열입니다. 그러니까 봄날에 따뜻한 태양의 햇살과 같아. 그 태양빛으로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심장과 심장을 쓰면서 3초를 잘 써야 돼. 3초가 핵심이야. 3초. 근데 공력이 높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기공 수련을 해서 이게 탁 집어넣으면 이게 위기고 이게 상하의 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침 오래 하고 조금 미심쩍었던 부분은 전부 다 기공 수련을 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굉장하죠. 그러면 기라는 것이 경락이라는 것이 기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의 실체를 내가 느끼고 자유자재로 운용을 하고 한 뒤에 침 하나만 놔도 이 작용이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맥과 혈의 그 작용들을 조금 세심하게 알 수 있었는 거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뭐.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러면 침 놓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놓는 거를 연습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그럼 뭐냐? 원래는 이제 고전에는 딱 닦은 거 3년, 부물 3년, 물 위에 뜬 거 3년, 그 다음에 동물에 3년, 9년 연습하고 사람한테 놓는다 했는데 그건 상관없이 침을 갖고 그렇게 침 어느 것든지 인형 같은 데 꽂아볼 수 있고 또 내 몸에 어느 한 자리 가장 건강한 자리에 우리 딸들도 그냥 저 없으면 자기가 그냥 놔버리고 하도 이제 놓는 거 많이 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자꾸 보고 요즘은 유튜브에 동영상 잘 돼 있고 보면서 이렇게 인형 같은 데다 손을 찌르는 연습하면 요게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사람한테 하면 이게 굉장한 의료 행위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꾸 찌르는 연습을 하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죠. 찌르는 연습. 그러다가 사람한테 한번 찔러보고. 자기 건강한 데다 있다. 그저 본인은 이 태백혈이 딱 좋습니다. 체질상. 그러면 이게 태백혈을 하나 탁 맞고 태백혈이 어떠냐? 이 비경이 원혈이거든요. 여기가 끝내겠습니다. 비장. 이 비장은 이렇게 췌장이 있잖아요. 췌장. 그 뒤에 이렇게 방돌만하게. 여기가 이제 위장이고 위장 밑에 있다 해서 비입니다. 이게 여종 비자잖아요. 낮을 비자. 한영. 요 위장 밑에 있다 해서 요게 비장입니다. 비장. 요 비장인데 아주 잘 현대의학에서도 잘 조금 많이 안 밝혀져 있죠.
제가 종대가 되면 주먹만하게 지기도 합니다. 비장종대. 급성 비장염도 좀 필요한데. 하여튼 요 췌장 끝에 여기에 노후된 적금 뭐 이러는데 우리 몸에서 살, 습 이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습이라는 것이 콧물, 눈물, 침, 땀, 혈액, 소변. 소변이 뭐 우리 몸 안에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소변이지 몸 안에 있을 때까지는 소변이 아니에요. 소변이긴 하지만 진액인 거지. 진액이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 뼈, 살 이런 거 빼고는 다 70% 수분을 다 비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백혈을 탁 맞고 우리가 수련하듯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쫙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렇게 살이 또 조금 있다가 풀려요. 이렇게 응축됐던 것이 살이 어떻게 돼? 몸에서 턱. 그러면 긴장돼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긴장돼 있는 그게 태백혈 딱 맞으면 턱. 몸이 이렇게 살이 풀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진액이 싹 돌아요. 침도 생기고. 제가 당뇨병 있을 때 비장질 태백혈 딱 2번 맞고 나왔잖아요. 감기 걸리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제가 결핵성 늑막염증이 그래서 감기 걸려 약 먹는데 밤에 12시면 꼭 깨더라고. 왜 깨? 목구멍이 맥혀서 깨는 거야. 목이 타서 깨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머리맡에 꼭 물 떠놓고 주무시는 일. 그런데 90 됐는데 물 떠놓고 주무시다가 기운이 없어서 목구멍이 막혔는데 눈이 안 떠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이 막혀서 힘이 있어서 눈이 떠져야 되거든. 목 타니까.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눈이 안 떠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밤에 목이 타서 꼭 물 한 컵씩 먹고 자거든요. 태백혈 딱 맞으니까 그날 밤부터 목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안에 진액이 도는 거지. 목구멍에. 당뇨가 있으면 목구멍 타요. 근데 그 태백혈 딱 맞으면 아까 말했죠. 진액이 싹 돌면서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흙에 물이 스며들듯이 몸 안에 살이 이렇게 꼼꼼하셔서 그 태백혈 요 뼈 있죠? 오전에 요 뼈 딱 여기 뼈 쏙 들어가는데 딱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그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돼요. 계속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항상 찔러보면 그래서 거기 태백혈은 적백육제 여기 흰 부분이 있고 여기 살이 경계가 있죠. 다리에서도 그 경계 여기 요 뼈라면 골도 요 쏙 들어간대. 네. 이쪽으로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요 중간 쏙 들어간대. 거기다 딱 하나만 맞으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왜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 보세요. 살이 없죠? 이게 지금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한 양명한 땅이에요. 양명 건조. 그래서 가을날에 안 좋고 봄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살 때도 어디? 우리처럼 여기 강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돈 벌면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말라. 집안에 호수를 파놔야 돼. 우리 선생님은 괜히 돈 벌었다고 그냥 집안에 호수 파놓고 경치도도 강가로 가시면 안 돼요. 왜? 몸에 물이 많잖아요. 약간 바람이 있는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로 가셔야지. 근데 여기는 다 물 있는 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폐경이나 비장을 써야 되고 양명경인 대장이나 위경이나 삼초나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담경으로 에너지를 돌려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락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얼굴이 붉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유난히 지금 여기 열기가 많죠. 그러면 여기 혈압이 있거나 지금 그러한 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을 꺼줘야죠. 지금 아니면 아래에 있던 열이 위쪽으로 몰렸거나 지금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열증입니다. 열증. 그래서 열로 인한 간열이 됐든 심장에 열이 됐든 그렇죠? 기본이 그런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이거는 내려줘야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해결이 되죠.
또 우리 선생님은 조금 책 공부 해보셨나요? 저요? 예. 수지침 뭐 그런 거 있지만 수위침 좋죠. 수위침도 단위가 높으면 손바닥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사암 침법까지. 그죠? 수위침 공부해 보시고. 사암침도 공부하는데 왜? 맡고 있다고 했지. 네. 공부한 게 아니고 수위침 아니면 좋습니다. 이게 막 그 수지침으로 이렇게 사암침이나 이런 거 써도 효과 좋습니다. 침이 작다고 효과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뭐